유지석 나오면 자, 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 실제로 유리함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겠다는 거지. 즉, 우리 유리함수가 다항함수와 사실은 다항함수 아닌 유리함수라고 해야 되지만 편의상 분수함수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그리고 이 분수함수는 어쨌든 다항식꼴의 다항식꼴로 이루어진 형태고 기압 형태일 때는 분모에 이제 다항식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었어.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 분수함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항분의 다항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구나. y는 이제 다항분의 다항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이 다항분의 다항에 대해서 이제 차수의 제한이 사실은 없는 상태거든. 오늘 하나 더 사야 되나? 어쨌든 봅시다. 곧 여름이 끝날라나? 자, 어쨌든 봅시다. 끝나면 겨울. 좋을까? 근데 겨울에 사잖아. 겨울엔 더워. 히터 틀잖아. 맞아. 어제가 그거였잖아. 뭐가? 자, 어제가 합시다. 말고 다항분의 다항인데 차수의 제한이 없거든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잡한 다항분의 다항은 그러니까 차수가 분모의 차수가 2차보다 크거나 같은 다항분의 다항꼴은 무조건 2 가야 할 수 있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만 할 거냐면 여기가 1차, 요 다항이 1차, 그리고 여기 다항이 1차 이하인 것만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조금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일단 뭐냐면 정의역 판단 문제. 요 문제만 예외적으로 분모의 차수가 2차 이상이 될 수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분의 1의 정의역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지. 그건 뭐야? x는 1도 3도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는 거지. 그건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에서 가장 강력한 예외가 뭐였지? 분모에 0 가지 않는다. 0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정의역은 뭐 정의역에 대한 조건 그냥 기본 옵션이 뭐였지? 정의역은 뭐라고? 실수라고. 근데 실수 중에서 누구라고? 주어진 식이 정의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었잖아, 맞지? 그럼 저 친구는 내가 특별한 걸 하지 않으면 정의역이 뭐가 돼?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그렇게 이제 하는 것까지는 나오더라고. 괜찮니?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1차하고는 1차 이하꼴을 공부하게 될 건데 2차 함수를 배울 때 했던 것처럼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y는 x제곱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었단 말이야. 똑같은 식으로 y는 x분의 1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y는 x분의 k꼴을 이해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다시 y는 x 마이너스 p분의라고 쓸까? p분의 k 더하기 q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거고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이런 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고 이 친구를 이제 일반형이라고 부르게 되겠지. 자, 이 친구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기본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사실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두 가지 함수를 배우잖아. 정비례와 반비례. 그거 혹시 그래프도 그려? 네. 이렇게 생긴 거? 대형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1, 4분면 쪽만 그리는 거 하잖아,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거랑 똑같아서 아주 어렵진 않다, 맞지? 아주 어렵진 않다. 해봅시다. 어쨌든 기본적인 접근은 뭐야? 점 찍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1,1 찍고 2,2분의 1 찍고 2분의 1, 2를 찍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 여기 찍으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정역이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확대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특징들을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빼먹었네. 자, 이게 지금 뭘 그린 거지? y는 x분의 1을 그린 거야. 그럼 만약 내가 y는 x분의 2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2,1을 지날 거고 1,1을 지나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이게 y는 x분의 2가 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y는 x분의 2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y는 x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도 그립시다. 그러면 적당히 그리고 잘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y는 x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y는 x분의 k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이 혹시 보고 있었니? 자, 해볼게. 자, 일단 정의역. 정의역은 뭐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니까 뭐라고 쓰면 돼?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x가 x는 0이 아닌 실수. 치역. 사실 y는 실수 쓰긴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럼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이 함수는 역함수를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우리 예전에 공수 또 해본 사람들은 역함수를 구해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었지. 그치. 그리고 쌤이 지난번에 수업할 때 슬아야 네. 자, 질문할게. 역함수가 자기 자신의 함수 세 가지. 그 어. F 합성 역함수가 자기 자신의 아니 함수 세 진짜 가지. 아는데 진짜 알아요. 잠시만요. 소영이 그거가 F 하나가 합성 뭐- F가 항등 함수? 그러니까 그거인 함수 종류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이야기했어. 아 Y는 X. 오 맞아.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오 맞아. 그리고 Y는 그 X 플러스 P분의 1. x p분의 k 나누기 p라고 했었거든. 근데 그 함수에 대해서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함수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맞지? 즉 유리함수에 대해서 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유리함수 역함수 있어. 그럼 좀 곤란하지 않아? 역함수가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 1대1 대응해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역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지금부터는 이다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공력을 새롭게 잡아주기가 힘들거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냥 그 공력이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인데 공력이 아니 잘못했어. 치역이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그럼 공력도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잡아주기만 하면 걔가 1대1 대응으로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해주고 역함수를 구하자라는 얘기. 역함수를 이야기하자라는 얘기. 친구 괜찮아? 근데 수업 때 쌤이 이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 지나가는 말로. 대수에서 우리 지수함수 배우잖아, 맞지? 지수함수는 공력이 뭐야? 원래는 모든 실수였잖아, 맞지? 근데 치역이 양의 실수라서 그리고 역함수를 가지게 하고 싶어서 공력을 강제로 양의 실수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지수함수는 뭐가 돼? 1대1 대응이 되어버리지. 공력을 양의 실수를 봐주게 되면. 그러면 역함수를 가지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법이 없어도 딱 그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정의하는 그 파트를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그냥 1대1 함수라면 공력과 치역을 같게 세팅해 줌으로써 1대1 대응이 되게 바꿔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 오케이. 갑시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그래프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냐? 어쨌든 그래프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주황색이 제일 기본이거든. y는 x분의 1이라서 주황색을 기준으로 봅시다. 그럼 주황색에서 우리가 그 노란색으로 갈 때 그 분자의 값이 어떻게 되었지? 커졌지. 그러니까 분자의 값이 커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어떻게 표현을 줄까? 저거를 원점에서 멀어졌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 근데 다시 이번엔 녹색을 보자. 녹색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쌤이 아까 말할 때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냥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했거든. 그건 뭐냐면 요 볼로 표현을 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분모는 x로 박아버리자는 얘기야. 그리고 분자를 가지고 모양을 결정하는 걸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k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좋겠지. 오케이.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랑 k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녹색과 분홍색을 비교해도 어떻게 됐어? 원점에서 멀어졌잖아, 맞지? 그러면 저걸 어떻게 표현하면 일관성이 있을까? 그치?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표현하면 좋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하자. 자, 그럼 질문. y는 2x분의 1은 k 값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k 값이 2분의 1.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양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x좌표의 개수를 1로 바꿔준다가 약속이 될 겁니다. 이렇게 x좌표의 개수를 1로 바꿔줘야지만 모양이 같다 다르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과정이 뭐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 네 글자로? 평행이동이라고 부르지 않았지? 그럼 평행이동에서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않았지? 근데 모양이 바뀌지 않았을 때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뭐라고? 여기 앞을 1로 만들고 분자가 같은지를 보는 거야 항상. 이렇게 그래야 그런 문제 나오거든 시험에 실제로. 이동했는데 이동해서 포개어지는 거. 그럼 뭐야? 모양이 같은 걸 묻는 거잖아. 그 모양이 같다는 말은 x좌표의 개수를 뭘로 바꾸고? 1로 바꾸고 분자 같은지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자, 세 번째. 그 1차분의 상수꼴의 이 유리함수가 가지는 어떤 중요한 특징이 점근선과 대칭성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합시다. 점근선은 뭐지? 지금 보니까 점근선은 두 개가 있지 맞지? 우리가 이렇게 생긴 점근선 이 친구를 이제 x축이잖아.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는데 x축은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y는 0직선이고 y축은 x는 0이지.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이 x축 점근선을 수평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y축 점근선을 수직 점근선이라고 불러.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이제 대칭선인데 우리 대칭은 몇 가지가 있지 원래 기본적으로? 아니 대칭 자체. 대칭은 두 가지가 있잖아, 맞지? 점 대칭과 선 대칭, 맞지? 점 대칭과 선 대칭 두 가지가 있어. 이 친구는 무슨 대칭을 가지고 있지? 점에 대해서는 원점 대칭이지, 원점 대칭. 0,0 대칭. 원점 대칭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지? 기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고, 기함수가 만족하는 관계식은 뭐였어? 마이너스 x. 뚫고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선대칭. 어떤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지 저거는? x, y는 마이너스 x. 그냥 우리가 한 번에 y는 뿔마 x라고 써도 괜찮겠다, 맞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일관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얘기합시다. 괜찮니? 이렇게. 자, 그러면 다 했나? 뭐 이거는 해야 되군요. 이 친구도 무슨 함수지? 그 역함수가 자기 자신인 함수 중에 하나가 되겠지, 맞지? 역함수가 자기 자신. 그러니까 f 그냥 씁시다. 역함수가 자기 자신. 우리가 역함수가 자기 자신인 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었지? 그냥 주어진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포개어지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처리할 때 역함수를 구해서 일치하는 것도 괜찮겠지. 그러면 이제 표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y는 x-p분의 k 더하기 q. 이 친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때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친구를 x축으로 이만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여기를 p라고 하고 y축 방향을 q만 공개했다고 하자.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라는 얘기지? p, q지. 근데 이 p, q라는 점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선생님 뭘 그린 거지 지금? 점근선. 그 점근선의 교점이 p, q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사실은 유리함수에서는 제일 기준이 되는 점인 거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의요. 어떻게 돼?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는 이렇게 씁시다. 치역은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지. 두 번째로 모양은 어차피 똑같을 거고 세 번째로 점근선이 뭐로 바뀌었어? x는 p 직선, y는 q 직선. 점근선이 x는 p, y는 q.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칭선. 대칭선은 어떻게 돼? 점과 선이 있는데 점은 뭐야? p, q가 될 거고 선은 y는 이렇게 쓰자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더하기 q 이렇게 쓰자. 이제 한 번에 표현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통째로 표현을 했다 이런 느낌이 생각하는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역함수는 이제 이따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걸 그냥 정교한 형태는 반드시 y는 cx 더하기 p분의 ax 더하기 p꼴로 정의가 될 겁니다. 괜찮니?
근데 우리가 이걸로 주어진 형태를 다루는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바꿔서 정근선의 교점 찾고 이것저것 찾아서 잘 그려보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K를 알아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 책에 봐, 책에 있어. 어디 있지? 거기 382쪽에 제일 위에 오면 저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첫 번째 멍 때렸지? 자, 일단 이거는 왜 안 될까? C가 여기면 어떤 문제가 생겨? 영어봐. 분모가 상수가 돼버리지. 그럼 저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1차분의 1차 이하꼴의 유리함수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럼 이거는 뭘까, 이거는? 그래서 얘는 사실은 AD는 BC다가 아니다잖아, 맞지? 그럼 다시 얘는 C분의 A가 그 뭐야? D분의 B와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A를 CK로 고쳐 쓰고 B를 DK로 만약 고쳐 썼다고 해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봐. 하나의 비례상수로 C분의 A와 D분의 B가 표현되게 되면 여기를 CKX 더하기 DK 이렇게 표현이 되면 K로 묶어내면 CX 더하기 D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어서 저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괜찮니? 근데 저런 형태가 뭔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보자. y는 x-2분의 2x-4 2x-4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계속하는 얘기잖아, 맞지? 수학에서 가장 강력한 얘기가 뭐라고? 분모가 영역되지 않는다. 그럼 저거는 그냥 상수함수야? 아니지. 정의역이 좀 다르잖아, 맞지? 그러면 x가 2가 아닐 때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걸 쓰면 괜찮은데 이걸 안 쓰면 이 함수의 정의역에 2가 빠진다는 게 표현이 돼? 안 돼? 표현이 안 되잖아. 그걸 써줘야 돼, 맞지? 그래서 상수함수는 원인은 조금 애매해. 틀렸다는 아니야. 틀렸다는 아닌데 조금 애매해.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메인 스트림은 다 설명을 한 것 같거든.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이건 이렇게 고치는 거잖아. 이렇게 고치는 건 어디에서? 아까 유기식에서 다 이야기했어. 그렇지?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풀겠다가 그냥 다 기본인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역함수와 이제 뭐 성질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봅시다. 아까 첫 번째까지 싹싹하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훅 들어가지. 고양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텐션이 완전 거의 뭐. 자 어쨌든 봅시다. 쌤이 이 정도 텐션을 쓰면 애들이 놀랄 것 같아. 이 고점과 저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자 합시다. x 더하기 1분의 4 더하기 3 이렇게 적어줘. 자 우리 점근선 찾기를 좀 할 건데 점근선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모가 0이 되는 x.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리고 분수식을 제외한 나머지 y는 3. 괜찮지?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게 우리가 수직 점근선은 정의가 되지 않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어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때를 찾는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야. 수평 점근선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와 이렇게 갈 때가 수평 점근선이잖아, 맞지? 근데 x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생각해. 한 1억쯤? 그리고 1억 한 명한테 4원을 나눠주는 거야. 줄 수 있어.
못 주는 거야. 빵원에 빵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3만 남게 되지. 그래서 y는 3이 정근선이 된다. 왜? 힘들어. 아니 이러고 있어서 더 그래. 자, 어쨌든 x는 마이너스 1, y는 3이 정근선이 될 겁니다. 또 뭐 구하라고 했지? 아, 그리래. 자, 그려봅시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직선을 좀 표시하고, x는 마이너스 1 직선, 마이너스 1 직선, 그리고 3 직선. 이 색깔 나중에 하자. 필요 없는 거. 공간이 너무 좁다. 실패.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 직선을 볼게. 마이너스 1을 쭉 그릴게. 그리고 y는 3 직선을 쭉 그릴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분자가 4인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근데 분자가 4인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y는 x분의 4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점을 찍으면 어떤 점을 찍을 것 같아? 1, 여기 4 여기 찍읍시다. 1,4. 그다음 2, 그 다음에 4, 1 이렇게 찍겠지. 이렇게 그래프 그려졌다고 해요. 근데 다시 좌표를 써볼게. 어떤 느낌이 들지? 대칭도 좋아. 그거는 이제 원래 가지는 성질이니까. 그거 말고 그건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니? 곱해서 4. 그럼 그게 뭐야? 사실 우리가 좌표의 곱은 뭐랑 관련이 있지? 넓이랑 관련이 있어. 이 넓이가 지금 얼마래? 그럼 이 넓이도 얼마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넓이도? 그러면 엄청 어려워 물어볼게. 혹시 이 넓이는 얼마쯤인지 알겠어? 무조건 4야. 아니 왜냐면 이 점 좌표 구하려고 하면 어려워지니까. 맞지? 근데 그냥 4야 항상. 그래서 이걸 넘겨보면 어떻게 돼? x, y는 4 이렇게 되잖아. 맞지? 여기다가 x가 뭐가 아니? x랑 y가 0이 아니면 써주면 되는 거지 사실.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인 거야. 오케이? 어쨌든 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물론 이 넓이 생각보다는 요런 거 곱해서 정수가 되는 것들 머릿속으로 찍으면서 그리는 거예요. 사실. 그럼 다 사야. 그래서 뒤에 가면 이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뒤에 가면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적당히 그려볼게. 요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SA, 여기를 SB, 여기를 SC라고 하고 SA, SB, SC의 넓이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A가 제일 크네요. 똑같은 거였지? A가 제일 뭔 소리야? 네 눈이 이만한데 어떻게 같아? 아야 SC 말한 거 아니에요? 그치. 아닌 거 그건 맞아? 아닌 것 같아. 그렇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넓이가 같은 게 아니면 하이비가 그 말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어. 맞지? 잘못 생각했지. 아니 그 점 빼는 거라 생각. 그러니까 요거는 빠지는 거, 이건 빠지는 거. 근데 어차피 아니 다 이해한 거 아니었어? 아니. 저는 이해했어요.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는 거야, 같이. 근데 어차피 이 사각형 넓이랑 이 사각형 넓이가 어차피 어때? 같잖아, 맞지? 그럼 같은 넓이를 뺐으니까 이 둘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얘는 이거랑 더한 거랑 같은 거니까 당연히 친구가 이것들보다는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넓이 관련된 문제를 저런 식으로도 내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 마저 그려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거 그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분자가 4니까 적당히 3에서 4 정도 떨어진 것을 표시하면 7 정도 되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 그렸습니다.
점근선도 말해. 점근선 아직 안 보였어. 점근선은 뭐지? 보이는데? 정의역 치역을 안 보이네. 정의역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3이 아닌 모든 실수. 그 다음에 혹시 그 대칭인 직선 어떻게 구하지? 여기 써놨잖아. 여기 써놨잖아. 뿔마 1이면서 어디를 지나는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마이너스 1, 3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약간 보는 재미가 있어. 약간 그 뭐지? 군바구 가게 같은데 애기들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약간 동심이 돌아와서 괜찮아. 군밤 안 구워주는데. 아니 그건 저도 알죠. 그러니까 옛날 감성이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름 그래서 힘이 빠졌어. 이렇게.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어쨌든 넘어갑시다. 좀 공감했어요. 아 그래? 약간 그 생각은 기억이. 기억이 머리 크고 그 원래 검정색인데 애니메이션 지금 할 수 없지. 좀 많이 들어가지고 기억이 영원히 알렸어. 자, 나 수능 끝나자마자. 자 합시다. 자, 이 친구는 이제 표준형 일반형으로 주어졌으니까 표준을 바꿔야 되겠지. 어떻게 하라고? x 앞의 개수비 2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분모가 0이 되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 진행합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정근선 그리고요. y는 2 정근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가 마이너스 1이면 2, 4, 4분면 쪽에 그리는 걸 말 안 했네. 예. 자, 엄청 중요한 건데 안 했어. 미안. 자, 근데 우리가 그 원래 여기 그려진다고 하려면은 사실은 좀 애매하잖아, 맞지? 왜냐하면 이 친구 그리면 여기도 그려지고 여기도 그려지면 여기는 1, 4분면이고 여기는 3, 4분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쌤이 그냥 대안으로 생각한 표현이 그냥 2, 4, 4분면 쪽이라고 하자. 그럼 K가 음수면 1, 3, 4분면 쪽에 거꾸로 말해도 맞지? K가 양수면 1, 3, 4분면 쪽에 K가 음수면 2, 4, 4분면 쪽에 그려진다고 합시다. 이건 복잡하지 않겠지? 않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릴 때 쌤은 어떻게 그린다고 했었지 아까? 여기서 한 칸 가는 곳에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한 칸 가는 쪽에 찍고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그리면 나름 괜찮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뭐라고? 그래. 자, 근데 우리 정역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 2가 아닌 모든 실수, 정근선 하면 되고 이제 대칭인 직선은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플러스 x군요. 항상 아무도 안 해줘. 알겠지? 자, 우리 802 갑시다. 802번입니다. 1번 볼게. 1번만. y는 x-4분의 x 더하기 2a 마이너스 5, x 더하기 2a 마이너스 5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되 나왔어. 어떻게 하지? 일단 모양 처리하려면 표준형을 무조건 고쳐야 돼. 자, 그럼 1 더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뭐가 돼? 이렇게 되겠죠,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2a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얘는 0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 친구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양수 음수를 나눠야 돼. 전에 어차피 점근선이 x는 4직선, y는 1직선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무조건 3, 4분면을 지나지 않겠지. 근데 이제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게 되겠다. 그래서 저걸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2a-1이 음수일 때는 그냥 항상 성립. 두 번째로 2a-1이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보통은 y절편이 계산이 편할까? x절편이 계산이 편할까? y절편이 더 편하겠지. 0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푸는 거죠.
원점 지난다고 해도 괜찮은데 바로 부등식 만들려면 그냥 이제 y 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y 절편 쓰기 위해서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a 마이너스 5.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드실 거야. 그러면 어차피 얘는 음수고 여기는 0이니까 2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고쳐 써도 괜찮고, 이제 2a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여기서 2a가 1보다 크다였으니까 그냥 요거랑 범위 합집하고 구하면 되겠다. 괜찮? 경우를 알아서 구했을 때는 풀고 합쳐야 되지 않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아? 자, 우리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은 문풀이야, 문풀. 자, 다시 뭐래 문제에서? x분의 1과 겹쳐질 수 있는 걸 고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 값이 같으면 되는 거지. 근데 k 값 찾을 때는 무조건 뭐 하고 찾으라고 했어? k 값 찾을 때 뭐 하고 찾으라고 했어? x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k 값이 같아야 평균하여 일치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은 어때? 분모 0되는 x 얼마? 분모 0되는 x 얼마야? 1. 그걸 분자에 대입하면 얼마 나와? 탈락. 이해했어? 다르잖아. k가 2가 되는 거야. 아 얘는 1이고. 1이고.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알지? k가 뭘 결정한다고? 모양을 결정한다고. 평균도에서 보여주면 k가 같아야 돼. x합의 개수가 얼마 할 때? 1일 때. 왜? 나 어느 포인트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합시다. 어쨌든 합시다. 요리사. 요리사래. 우주계사 변경. 이게 대박이다. 진짜. 아니 안 짜였어. 귀여워. 너도 수업 듣자. 어쨌든 합시다. 민정쌤인데? 어? 맞다. 감정이 더 인정. 자, 어쨌든 합시다. 니은 붙여, 니은. 분모 0되는 x 얼마? 1. 그럼 그거 분자에 대입하면 얼마? 이제 같으니까 yes. 분모 0되는 x 얼마? 1이요. 1. 분자에 대입하면 얼마? y. y. 그럼 탈락. 아니 이게 1이니까 이게 k잖아. 아니 그건 알고 대입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했었잖아, 같이. 그러면 y는 너 모른다며. 우리 이거 대입해서 한다는 표준을 어떻게 고친다고 했어? 2 떼고 2 하고. 아 나머지하고 넣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k를 만드는 거는 분모를 0이 되게 만들어서 x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 값이 k 값이 되는 거야. 아, 이거를 쌤이 제대로 설명 안 했군요. 몰랐으면 끄떡 발라고. 원리는 몰랐지만 방법은 안 거지. 그냥 냈다. 미안해. 쌤이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어. 분모가 0을 다시 할게. 쌤이 이 약간 그 따로 설명해놓고 그걸 합치는 과정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했고 이것도 설명했는데 그걸 합쳐서 푸는 거 설명 안 해놓고 알지 이러면서. 그래서 유림이 이해 못했다고 구박하려고 하고 있고. 미안해. 합시다. 인종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양 판정을 할 때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지? 그건 이제 k 값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1 분의 2x-2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럼 이 친구는 표준을 고치게 되면 2 더하기 x-1 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요 값이 무슨 값인 거야? k 값이다. 그러니까 이 값이 같으면 일치하는 거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만약 이 친구를 다른 함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 친구를 고쳐 쓰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이건 k 값이 1인 걸까 1이 아닌 걸까? 1이 아닌 거야. k 값을 찾을 때는 무조건 x의 개수를 1로 바꿔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분모 문제에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요게 k 값이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여기도 무조건 뭘로 유지해줘야 돼? 플러스로 유지해줘야 돼. 그래야 k 값이 그거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편의동에 의해서 포개진다 포개지지 않는다. 포개지지 않는 거야. 오케이. 다시 k 값이 같으면 포개져.
k 값이 같은 포개지는데 k 값을 판정하는 건 결국 여기 x값의 대수가 1일 때 분모가 여기 되는 x값을 대입하면 그게 그 값이 1이잖아. 그걸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나오는 값이 항상 k 값이 돼. 괜찮니? 근데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처음부터 어떻게? x-2로 고쳐놓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고쳐놓고 얘를 x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여기다? 마일 나오지. 그럼 얘는 k 값이 마이너스 1인 걸로 판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모양이 같은 판정할 수 있게 된 거지. 수란 너무 쉬워서. 자, 803번 봅시다. 803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까는 쌤이 설명 안 한 상태로 했으니까. 자, 여기는 x분의 2랑 일체 나왔지. 그럼 기억은 돼? 안 돼? 안 네. 돼. 안 돼. 니은은?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디귿은? 돼요. 그래.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한번. 자, 3번을 보게 되면 0,2를 지나는 유리함수가 있고요. 0,2를 지나고 y는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6.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이 1과 3이래. 그러면 보통은 식을 먼저 표준형으로 구하고 일반형으로 바꾸는 방식을 선택해. 자, 문제를 봅시다. 점근선이 x는 1, y는 3이래. 그러면 이제 x-1분의 더하기 3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지? 여기 k를 써놓자. 0,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0을 넣었을 때 함수값 2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2는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야. k는 얼마? k는 얼마? 1. 여기다가 이걸 1로 바꿔 쓰고 통분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 저는 오. 아 맞다. 이거 번쩍 번쩍. 가져와야 돼 밑에서. 가져왔어. 오케이. 망고? 이거 이거 안 돼. 딱두 개 있어. 밑에 되게 다른 거. 갔다 올까요? 저게 다른 거 아니야? 이따가 쓰면 갔다. 일단 먼저 달라고 하는 서영이요. 일단 둘 먼저 이따 윤성아. 오. 야구 좀 함? 깨 언니 자꾸 먹어. 아니 쟤네 먹고 있다. 이렇게 준 줄 알았지. 자 합시다. 우리 다음 페이지 갈게. 다음 페이지 4번 봅시다. 4번. 이거야? 몰라.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반드시 y는 x-2분의 x-2야. 그리고 정역이 이거는 제한을 걸었어. 어떻게 걸었냐면 x가 3부터 6까지 이때의 치역을 구하래. 이때의 치역을 구하래.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좋긴 하거든. 자, 일단 해봅시다. 그러니까 표준형 고쳐야 되겠다. 3 더하기 x-2분의 얼마야? 4. 지금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려지기를 점근선이 3, 그 다음에 점근선이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분자가 양수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근데 우리는 3부터 6 사이에 관심이 있으니까 3일 때, 6일 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요게 살아있는 그래프. 이거 외에 나머지는 다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럼 그때의 함수값의 범위를 구하라니까 3일 때의 함수값, 6일 때의 함수값 사이가 치역이 되겠지. 6을 먼저 대입해볼까? 여기다 6을 대입하면 4분의 16분 4가 되나? 맞지?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7. 그러네. 그래서 치역은 4부터 7까지 4, y, 7, 4 이렇게 쓰면 되겠어. 괜찮니? 사실은 이제 가끔 이런 문제들 중에 지금 문제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3 넣고 6 넣고 사이 하면 되는 것 같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왜냐하면 정격을 이렇게 정무선을 띄우고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 이렇게 줬다고 쳐봐. x가 그 뭐지? 0부터? 근데 이렇게 주면 조금 문제가 생기긴 하겠군요. 여기 2를 비우고 줘야 되나 맞지?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이 치역이? 치역이 어떻게 만들어져? 1, 2요? 여기 0 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는구나 맞지? 그러면 y는 1 이하 또는 y는 뭐 이상?
3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7 이상이구나. 7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아? 자, 이런 것들 처리할 때는 어쨌든 그래프가 좀 편하긴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을 가지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지금은 이렇게 줬는데 거꾸로 x가 0이야. 또는 x가 3 이상 이렇게 주게 돼. 그럼 이제 실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0이 하면 살아있는 그래프가 어디가 되지? 여기가 살아있는 그래프, 3이 하면 여기가 살아있는 그래프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번에는 y가 1 이상 3 미만, 그리고 y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것들도 다 정확하게 하려면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긴 하다. 물론 이제 쌤도 이제 약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약간 다 그 뭐지? 그러니까 이 사이가 주어지는 거고 다 친구가 들어갈 뻔해서 어쨌든 사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빠지는 구간들이 주어지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표현이 조금 달라지게 되긴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질 때는 그냥 바로 경계값 넣어서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좋긴 해. 그럼 열린이 안 포함, 닫힌이 포함이죠? 예, 맞습니다. 810번을 한번 풀어볼까? 810번. 자, 810번을 풀어봅시다. 쉬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그러고 보니까 계획을 안 했어. 자부심이 없어서 혹시 필통 좀 주시면 약간 큰 그림 아니야? 아니죠. 이번에는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되긴 하겠다. 너무 많아. 10번이 되면 그러니까 많아서 한번 끊는 게 좋아요. 이렇게 머리가 이러네요. 뭐라 이거 지금? 시각 이잖아.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다시 돌려. 다시 돌려. 아니 알려줘. A에서 길이는 3 나왔어. 그러면 일단 A에 있는데 B에 못하는 거야. 그지? 그지? A에 있어. 정면에 포함이 되는데 치워에 포함이 안 돼. 그지? 아직 안 돼요. 유리함수에서 왜? 치워이 포함이 안 돼. 한계급자 정근까지. 그래서 치워이 근데 그러면 이게 그걸 봐요? 뒤에 있는데 그럼 A겠지? A가 3. 맞지? 앞에 이거 개수가 뒤에 땡 떨어져. 이게 y 정근선이지. B에는 B에는 3이 없어. A에는 3이 있어. 치역에 포함이 안 되는 게 뭐야? 치역 쓸때 오는 땡 제외. 잠깐만. 아이고 자, 뭐 이제 우리가 A라는 집합은 우리 정의역을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하고 치역을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뺐을 때 남는 애는 누구야? B에 의해서 빠지지 않은 친구잖아, 맞지? 근데 B는 누구만 빼고 다 있어? Q만 빼고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B에 의해서 안 빠진 애는 Y축 정근선이야. 그러니까 Q만 사실 안 빠진 거지. 그래서 3이 Q인 거야, 사실. 같은 방식으로 B의 원소 중에 A에 속하지 않은 아니지? 말을 또 이상하게 하네. 다시 B에 속한 애 중에 A에는 속하지 않는 애가 빠지는 거거든. 근데 속하지 않은 애가 말을 왜 못하지? 그러니까 B의 원소 중에 A에 속하지 않은 애는 안 빼는데 지금 보니까 이 마이너스 B가 남았다는 얘기는 A가 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P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P가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착각하기 쉬운 거는 앞에 거를 왠지 X축 정근선처럼 생각하게 되고 Y축 정근선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더라. 그래서 B에서 못 뺐다라는 얘기고 B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애가 3이라는 얘기고 여기도 A에서 못 뺐다는 얘기니까 A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애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함수가 정근선이 X축 정근선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Y축 방향 정근선 좀 이상한데 어쨌든 Y는 3 정근선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우리가 이 집합에서 뺄 때 이제 빼는 건 이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이 B라는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P가 아닌 모든 실수야. B라는 집합은 Q가 아닌 모든 실수야. 그러면 A에서 B를 빼게 되면 일단 실수들끼리 다 겹칠 건데 이제 누굴 못 빼냐면 B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애를 못 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B라는 집합이 Q가 아닌 모든 실수거든. 그러면 A에서 B를 빼게 되면 실수들은 다 빼는 거야. 누구 빼고? B는 Q 빼고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A에서 B를 빼게 되면 누구 빼고 다 뺄 수 있다는 얘기야? Q만 빼고 다 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남게 되는 애는 Q만 남게 되는 거야. Q는 누구였지 근데? Y는 Q 정근선이야. 괜찮아? 그래서 Q가 3이다. 같은 방식으로 P가 -2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무한집합이라서 약간의 표현상 이제 불편함이 있군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정근선 두 개를 찾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2,1을 지난다까지 쓰게 되면 결국 유리함수는 미정계수가 몇 개야? 이제 표준형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알았지? 미정계수가 3개라서 이제 등식 3개가 만들어서 함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중간에 끊을 타이밍을 한번 잡을 건데 지금은 조금 빨라서 조금 더 하고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지금 유형 제목이 뭐지? 유리함수예요.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정리를 안 했었잖아, 맞지? 역함수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앞에 개념 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유리함수, 역함수.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원래는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하기에 약간의 제약이 있어서 좀 곤란하긴 하지만 약속하기를 그냥 공적과 치역이 같다라고 제한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함수는 1대1 유리함수는 1대1 대응이 되어서 역함수를 가진다고 하고 이제 역함수를 구해서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y는 x-p분의 k 더하기 q 꼴의 역함수를 구해보는 것. 두 번째는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꼴의 역함수를 구해보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원래 어쨌든 역함수 어떻게 구하지? x랑 y랑 바꾸고 y는 꼴로 정리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x랑 y랑 바꿔 쓰게 되면 x는 y는 -p분의 k 더하기 q가 될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x-q가 될 거고 y-p분의 k가 되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냥 분수식 연산 중에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 알지? 그래서 얘는 y-p는 x-q분의 k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결과는 y는 x-q분의 k 더하기 p야. 괜찮지? 그러면 구조가 어때? 그치. k는 그대로고 p랑 q랑만 바뀐 거야. 그럼 그냥 외워도 되겠다, 맞지? 비교 자리 바꾸면 역함수 끝.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졌는데 역함수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y는 x 직선이 이제 중면 보조선이 되는 거지. 편의상 여기가 p, q로 갑시다. 이제 이렇게 정근선이 될 거고 이렇게 정근선이 될 거고 그래프가 적당히 이쯤 지나가도록 그린다고 하자. 이쯤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린다고 하자.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친구를 내가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요 정근선의 교점도 대칭 이동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q, p가 되고 이게 새로운 정근선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k 값이 지금 바뀌지 않았, 저기 k 값과 여기 k 값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그래프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는 상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완벽하게 포개질 거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느낌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친구는 자 열심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합시다. cxy, dy. 소리. x랑 y랑 바꾸고 정리할게. x는 cy 더하기 b 보내. ay 더하기 b. 그러면 cxy 더하기 dx는 ay 더하기 b. 이걸 y는 꼴로 정리하길 바라니까 cx-a 곱하기 y는 -dx 더하기 b. 그래서 y는
cx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 이렇게. 얘도 꽤 잘생겼지. 뭐만 바뀌었어? A랑 D랑 a랑 d랑 자리랑 부호만 바뀐 거지, 맞지?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시러 가면 일반형 상태에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3분의 3x 더하기 5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y는 2x 더하기 5를 그대로 두고 둘 다 3이 같네? 헷갈린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앞으로 쓰는 대신에 1x 더하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3을 1로 보는 대신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니? 한 번 더. y는 x 더하기 2분의 5x 마이너스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역함수는 y는 x 여기 더하기 2 대신에 이 친구를 1로 보내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 더하기를 앞으로 보내면서 마이너스 2x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가 자기 자신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면 역함수가 자기 자신.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바로 보자. 이 친구랑 무슨 관계? 자, 이 친구랑 저 친구랑 역함수 관계지, 맞지? 그러면 이 친구랑 같으려면 뭐 하면 돼? P랑 Q랑 P랑 Q랑 같으면 돼. 그러면 저기 1번 표준형에서는 P랑 Q랑 같으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은 이 친구랑 무슨 관계야? 역함수 역함수 관계. 그럼 저 둘이 같으려면 A 플러스 D가요? A 더하기 D가 0이면 돼. 일반형에서는 A 더하기 D가 0이면 돼. 그러면 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인 걸 바로 알아볼 수 있긴 합니다. 쌤은 근데 저걸 외우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표준형은 알고 있어. 근데 일반형은 그냥 약간 느낌 같은 느낌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 편하게 하십시오, 알았지? 그럼 또 할 이유 뭔지 모르겠어. 뭐랬지? 방금 뭐랬지? 자, 뭔가 소리가 나는데? 아 저예요. 이웃은 자, 봅시다. 자자자자. 내가 뭔가를 할 얘기가 있는데 뭘로 써온 얘기야? 생각이 안 나. 일단 이따가 하겠습니다. 살아있어? 시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 5번 봅시다. 우리 5번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 그러니까 우리가 fx가 주어지기를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 이 친구가 이제 f 인버스 x가 이렇게 된대. 근데 어차피 역함수는 뭐야? 원래 함수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이 친구 역함수를 구하면 얘가 된다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 친구랑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돼. 여기 x-4로 바꿔주고 여기 마이너스 2x 바꿔주고 그대로 쓰고 그러면 a, b, c 다 구했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번 봅시다. 2번은 fx가 x-1분의 3x 더하기 1. 근데 지금 f랑 g랑 합성하게 되면 이제 x 즉 항등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g가 f 역함수라는 얘기지. 따라서 gx는 자리 바꿔주고 부호 바꿔주고 x-3이 될 거고 x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6번 봅시다. 6번은 답이 뭐지? a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해서 0 따라서 a는 3. 괜찮지? 자, 816번 봅시다. 다들 괜찮은 거 맞지? 네. 잠만. 주제가 바뀌면 쉽게. 주제가 바뀌었군요. 816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자, 1번을 보게 되면 fx가 x 더하기 b분의 ax 더하기 1에 fx가 x 더하기 b분의 ax 더하기 1.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2,3을 지나는 무슨 말이지? F2가 얼마란 얘기야? 두 번째로 F 인버스 2가 얼마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항상 이건 이대로 푸는 게 아니라 역함수는 어쨌든 물론 유리함수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쉽기는 하지만 항상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게 더 잘 푸는 겁니다. 항상 못하고 많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대입하면 A와 B가 결정될 겁니다. 괜찮니? 저렇게 풀어야 돼. 역함수 구해서 나 역함수 잘 구하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해서 한탕 끊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윤성이를 위해서. 윤성이만 알고 쓰라고 지금. 야, 너 수업 끝나니까 왜 살아?